여전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역가왕 3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쇼를 앞두고 있고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한일가왕전까지 나아가 후속 예능 방송까지도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한 멤버들인데 여전히 현역가왕 3가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기자 간담회 모습이긴 한데 이때 멤버들은 굉장히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현역가왕 3가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지는 시청률에 아마 멤버들도 마음이 초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마스터단의 판정과 이 불공정하다라고 의혹받는 제작진의 편집점들이 이 멤버들을 결국 계속하여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 어떤 분들은 현역가왕 3를 응원해달라,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논란거리가 너무 많고 이 논란거리로 인해서 지금 선발된 탑7 멤버들의 상황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탑7에 들어가지 못한 참가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선 굉장히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탈락한 멤버들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 현역가왕 3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기사가 하나 보여요. 요일 왕자를 지킨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 다시 부는 트롯 열풍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기사에서는 두 프로그램 다 각자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역가왕 3는 미스트롯 4와 다르게 굉장히 시청률이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트롯 오디션이 이미 국내 방송가에선 검증된 흥행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프로그램이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현역가왕의 경우 현역 가수들이 경쟁에 참여한다라는 설정 자체가 신인을 발굴하는 오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을 갖춘 가수들이 승부를 벌인다. 이게 굉장히 몰입이 된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만큼 현역 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마스터단의 수준과 마스터단의 점수에 많은 시청자들과 팬분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명들과 아마추어들까지 선발하는 미스터트롯과의 결정적인 차별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히려 현역가왕 3에게는 좀 엄중한 잣대가 되고 있지 않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현역가왕 3가 어쨌건 미스트롯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프로그램이 독주하는 것보다 경쟁하며 발전하는 구조가 컨텐츠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트롯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현역가왕 3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순위 논란도 그렇고 방송 분량 논란도 그렇고 무대 분량 논란도 그렇고 마스터의 점수 평가까지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정투표 논란도 있었습니다. 부정투표. 결승전에 있어서 이 MBN 측에서 말을 한 적이 있죠. 사전에 먼저 이 멤버들의 투표 번호와 그것을 독려하는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 번지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고 10대 가수들 등에서도 빈예서 양이 탈락하고 김태현 양의 무대 분량이 삭제되는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툭 하면 운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점수는 짜게 준다. 자, 이 점수를 짜게 준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요번에 지금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 것이 30점을 준 마스터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 논란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멤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었던 이 마스터들의 30점. 정말 황당했던 건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누가 30점을 줬냐? 자기들이 줘놓고서는
30점을 준 마스터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그럼 도대체 이 30점을 준 마스터의 정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점수 논란만이 아니라요. 숙행시의 사태도 우리가 살짝 머릿속에서는 잊어버렸지만 아시다시피 유부남과의 교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에도 편집 자체가 굉장히 좀 논란을 일으켰죠. 시청자의 화를 키웠다. 간을 보는 거냐. 편집을 한다더니 숙행 현역가왕 3에 재등장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현역가왕 시리즈가 역대적으로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수연 양 역시 1위부터 8위로 떨어지는 악마의 판정 논란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현역가왕 3 논란이라고만 검색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논란 관련 기사들이 빗발치고 있었다. 초반에는 상간피소의 숙행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3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정성과 투명함에 있어서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의심을 많이 했느냐? 직접적인 거는 판정단이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컸던 건 제작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거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조작, 편파 판정, 심지어 내정자 논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빗발쳐 왔지 않습니까? 내부자가 아닌 이상이야 이걸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증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30점을 줬던 마스터 논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때 최고점 90점에 최저점 30점을 받았던 인물들이 딱 2명 있습니다. 바로 금잔디 씨와 홍자 씨였죠. 이 두 사람만이 결국 30점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30점 받은 가수가 딱 홍자, 금잔디 2명뿐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30점을 받은 2명이 최후에 가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결국 두 사람이 다 8위 그리고 9위를 차지하면서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잔디 씨도 탈락을 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홍자 씨도 9위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왔느냐? 결국 탈락할 사람 최저점 준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30점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의 점수에 있어서 최저점 30점을 주지 않았어도 어차피 두 사람은 탈락할 운명이 컸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7위를 차지하고 8위를 차지한 김태현, 강혜연 두 사람의 1800점대와 1700점대의 점수를 놓고 본다면 1600점대와 1550점대를 받은 두 사람의 점수가 최소 100점에서 금잔디 씨와 김태현 양을 비교한다면 300점까지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점을 한 사람만 준 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한 사람만 30점을 줘가지고는 최대 200에서 300점의 차이를 보여주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 점수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순 1, 2차전의 합산 점수이기 때문에 2차전 점수만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건 2차전 때 가서 30점을 준 마스터가 단순히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200점, 30점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30점을 준 것이 한 명만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점을 준 마스터가 여러 명이란 얘기고 그 여러 명이 홍자 씨와 금잔디 씨에게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저점이 65점이라는, 그러니까
금잔디, 홍자 두 사람에 비해서는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2배나 나는 가수가 결국 1등을 차지했잖아요. 어찌 본다면 최고점 100점을 받았지만 금잔디, 홍자 두 사람 역시 90점대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이 점수가 갈린 게 아니라 최저점에서 최종 탈락이 갈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점 점수보다는 최저 점수가 2차전의 순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저점 점수가 가장 높았던 가수가 홍자 씨와 차지연 씨다. 최저점이 특이하게도 두 사람 다 65점을 받았고 두 사람이 결국 1등과 2등을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1, 2등을 나눈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마스터의 점수 때문에 차지연 씨가 높았던 것도 있는 만큼 홍지윤 씨의 생방송 문자 투표와 대국민 투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차지연 씨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이 차지연을 1등 만들기 위해서 결국 최저점을 30점을 준다라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점수가 마스터들 사이에서 나왔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마스터들이 차지연 씨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혹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혹평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아주 극초반에 조금은 틀을 깨야 한다, 뭐 뮤지컬보다는 좀 더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조언을 들었지 마스터들 사이에서 차지연 씨에 대해 혹평을 제대로 한 적을 저는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2차전 때는 막 전체 오열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사실 구수경 씨가 만약 최저점이 60점대였다면 구수경 씨가 탑3 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최저점의 논란이 30점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지 역시 최저점은 6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지연, 솔지, 홍지윤 세 사람이 결국 마스터들이 꼽은 탑3란 얘기예요. 근데 이 탑3 중에 솔지 씨는 왜 7위까지 추락했느냐?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문자투표가 높았었던 참가자들, 예를 든다면 김태현 양, 그런데 최저점이 50점이었다. 사실 이 김태현 양의 무대를 보고 마스터들은 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수는 최저점이 50점이었다. 탑3에 꼽힌 차지연, 솔지, 홍자, 아니죠, 홍지윤 씨죠. 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최저점 점수가 13점 이상, 15점 이상 벌어집니다. 그리고 강희연 씨도 최저점이 50점 정도였습니다. 이수연 양도 최저점이 55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최저점의 점수가 합쳐졌을 때 과연 마스터들이 뽑은 인원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최저점을 준 마스터의 정체를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주현미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주현미 마스터가 정말 최저점을 줬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어요. 저는 오히려 만약 마스터들 중에서 최저점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이지혜 씨와 같은, 또는 이지혜 씨뿐만이 아니라 마스터석에서 레전드 마스터석에 있는 인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예능인들 또는 사이드 쪽에 위치한 마스터 중에서 이런 낮은 점수를 준 인물들이 있지 않겠냐. 박현빈 마스터도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초반에 금잔디 씨와 많은 어떤 뭐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주경 마스터, 이런 인원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죽했으면 마스터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낮은 점수를 준 사람이 없는데 정작 30점을 누가 줬냐라고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과 표정이 나온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30점 줘놓고 누가 줬어? 라고 같이 놀래는 척 연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는 정말 이들은 30점을 준 역사가 없는데 이날 30점을 준 마스터들의 이름을 꼽아보면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석의 명단을 보면 박현민, 주현미, 서른도, 서주경, 윤명선, 애녹, 박서진, 김수찬, 강남, 이지혜, 린, 전유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누군가는 30점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경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각에선 제작진 사이에서 이거 점수 누른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투명하게 하려면 딱 하나의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스터들의 점수를 공개하면 됩니다. 어떤 점수겠습니까? 각자 몇 점을 정확하게 주었는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최고점, 최저점만을 보여줘서 이들 사이에 누군가 연기를 하고 있거나 연예인이 아닌 제작진 사이에서 점수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즌을 하게 된다면 최고점, 최저점은 빼놔야 되지 않을까. 자, 현역가왕이 계속해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따로 존재했습니다. 빈예사왕이 가장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전엔 계속하여 혹평과 위기에 놓여졌죠. 그리고 이수연 양이 혹평을 받으며 위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양이 역시 혹평과 위기에 놓이며 두 가수는 결국 최종 3위와 6위라는 성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적어도 김태현 양도 탑5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10대 가수들을 전부 다 좌절시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떻죠? 앞에 말씀드렸던 홍자, 금잔디와 같은 가수들이 계속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결승전 안 보려한다. 봐서 뭐해? 어차피 다 짜고 치고 하는 건데 이런 악평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악평을 만들어낸 제작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가왕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최근 언더15을 이름만 바꿔서 태국에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 언더15 어린 친구들이 출연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방송이 좌절됩니다. 가족들과 여성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편성 취소에 피소까지 당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였었던 서혜진 PD가 결국 동남아에서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 언더15이 제작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방송사와 수익을 나눠받아야 하는데 결국 동남아 방송사라고 한다면 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내 방송사보다. 왜일까요? 국내 기업 광고비랑요, 동남아 기업 광고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내부적 사정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논란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신과 10년 동안 함께 있었던 PD에게 월급을 돌려달라 반환 소송을 또 하기도 했어요. 서혜진 PD가 자신과 10년을 함께한 직원에게 월급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뭐 내부적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역가왕 3를 제작한 서혜진 PD와 그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의 현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현역가왕 자체가 한일가왕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뻗어나가야 하죠? 콘서트도 해야 하고요. 후회에서도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었고 생방송 투표 점수는 높게 받긴 했지만 이 차지열 씨의
팬덤의 규모를 본다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솔지 씨는 심지어 718명이에요. 솔지는 7위로 하락했고 차지현 씨는 2위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수의 특징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단 마스터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아왔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가수 다 노래를 잘해요. 하지만 팬덤의 규모를 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차지현 씨가 이거 숫자가 그래도 한 5,000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면 빈예서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무려 15,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빈예서양의 팬카페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몇백 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더 늘었어요. 왠 줄 아세요? 탈락한 걸 보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분개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이게 팬가입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기 때문이죠. 현역가왕을 보신 많은 분들이 10대 가수들에 대한 부당함을 꼬집으셨습니다. 10대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타 가수들의 부당함도 빈번히 존재했습니다. 홍자 씨가 계속 생존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음이탈 논란이 그렇게 많았는데 말입니다. 결승전까지도 음원정이 불안불안했었던 홍자 씨. 결국 탈락했을 때 일반 시청자분들과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탈락할 줄 알았다. 이젠 탈락해야지 였어요.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빈예서양이 탈락했을 때는 상당수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오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국민 투표 2위까지만 아시다시피 현역가왕 3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미스트롯은 이번에 탑5로 바뀌었지만 탑7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탑7이 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정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예능이 나오든 방송 섭외가 됐든 행사 섭외가 됐든 탑7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빈예서라는 가수는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못 받는다 하겠지만 탑7이 됐다면 탑3가 됐다면 우승을 했다면 그 파급력은 지금의 2배 아니 3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겠습니까? 애들한테 왜 이러냐. 빈예서를 탈락시키고 김태현의 무대는 1분 11초 이상 사라지고 이수연 양은 마스터 점수는 너무 낮고 관객들의 점수는 높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등 결국 10대 가수들 자르기가 현역가왕3가 앞으로 시리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이 힘들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게 된 자충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김태현 양은 6위, 이수연 양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예서 양은 9위예요. 여러분 탑7 안에 들지 못해도 주목받기 쉽지 않은데 10등 주목받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염려한 제작진은 빈예서 양을 포함한 탑10의 서울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을 시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 판매율이 저조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조금만 공정성 있게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똑같이 프로그램이 흘러갔다면 이렇게 최악의 사태까지 저는 왔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지 씨가 탑7 안에 들어갔고 차지현 씨가 2위를 했지만 이 실력 있는 가수들 실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히 달랐었다라는 겁니다. 그 달랐었던 선택을 제작진이 이렇게 철저히 무시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최악의 상황을 자, 사연팔이 안 좋게 들리시죠? 하지만 저는 그걸 서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서사가 있어요. 차지현 씨도 아들과의 서사가 줄기차게 방영이 됐습니다. 홍재윤 씨도 자신의 서사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수연 양의 노래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마스터 점수를 높게 받은 건 다 조작이란 얘기입니까? 자, 하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던 이소연 양이 하필이면 결승전에 가까워지며 낮은 점수를 받았고 탈락 위기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 결국 탑3 안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바로 생방송 문자투표 덕분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에 빗발칩니다. 기대가 없는 방송사인 것 같다. 비판받지 말고 더 이상 이런 방송을 안 했으면 한다. 이제는 현역가왕이 방영을 해도요.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역가왕 3의 결론을 내보니 차지연 실력 100, 상품성 0, 총점 100. 그리고 빈예서 결승 1차 탈락 논란의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프로그램 안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경연 오디션의 기본은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시청자들이 보고 맞다. 저 분석이 정확하다. 자, 윤명선 마스터가